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2주 동안 잘 있었죠. 저번 주는 제가 녹화 방송을 못 했는데요. 제가 택배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서면 쪽인데 서면 쪽에서 지금 단호박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 단호박을 직거래로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 택배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단호박을 받으러 다닌다고 그 저번 주에 한 200개 정도 이상을 제가 받아서 보내주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을 못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되었죠. 물론 제가 아니어도 다른 택배도 할 수 있지만 제가 했으니까 더 의미 있게 저는 더 진정 있게 우리 지역 경제 살리는데 저는 정말 노력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개개인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 이타적 유전자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일을 하면서 단호박들을 보내줬습니다. 단호박 정말 그래서 거기 계신 어떤 할머니 분이 저한테 단호박을 좀 몇 개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워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을 때 삼겹살 먹을 때 구워 먹으면 구워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매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거 구매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우리 건강도 건강기준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 그리고 맛있게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요즘 국내에서 인기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슈퍼 샤이.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And I wanna go out with you. Where you wanna go? Find a little spot, just sit and talk, looking pretty. Follow me. 우리 둘이 나란히 보이지? 내 눈이 갑자기 빛나지? When you say I'm a dream. You don't even know my name, do you? You don't even know my name, do you? 누구보다도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나 원래 말도 잘하고 그런데 왜 이런지 I don't like that. Something out about you, yeah, you're special and you know it, you're the top, babe.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You don't even know my name, do you? You don't even know my name, do you? 누구보다도 You don't even know my name, do you? You don't even know my name, do you? 슈퍼 샤이. 얼만큼 굉장한 부끄러움이라는 뜻을 가진 것 같아요. 직역을 하면 얼마나 큰 잘못을 해야 이 정도의 슈퍼 샤이, 굉장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IEAE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뭐 처리 오염수라고도 하죠.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국제 원자력 기구는 핵을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자라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결국 핵폭탄 사용을 금지하고 원전은 늘리자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숨은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오염수의 문제를 그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원전 마피아도 있습니다. 원전 마피아. 예, 우리 뭐 금융 마피아, 뭐 여러 가지 기재부 여러 마피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거기에 원전 마피아도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아마 방출될 것 같습니다. 방출되면 물론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1년 정도 걸리죠. 그리고 무거운 트리튬이나 셀륨이나 그다음에 스트론튬 같은 물질들, 특히 스트론튬은 우리 칼륨과 비슷하다고 칼슘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세슘은 칼륨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트리튬은 삼중수소죠. 예. 칼륨, 칼슘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우리 뼈를 형성하는 칼슘, 뼈를 형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물질을 먹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칼슘이나 칼륨 섭취를 덜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단순히 암에 걸린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면역 체계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로 어떻게 해요? 예, 체르노빌 원전 사태 때 거의 80% 이상은 뭐로 농작물로 방사능 그런 세슘이라든지 트리튬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론튬 같은 물질들을 섭취했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다핵종이죠. 원전 다핵종에 노출된 사람은 거의 다 죽습니다. 며칠 안에 다 죽습니다. 피부가 녹으면서 죽는데 음식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섭취한 사람들은 죽지도 못하죠. 예, 계속 농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은 방광기가 길기 때문에 계속 몸에 축적이 되어서 우리 면역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아프게 죽는 것이죠. 아프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 나이는 괜찮습니다. 제 나이는 뭐 살아봐야 뭐 그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은 그 지역에서 지금 방출도 하지 않았는데 예,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가 되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만약 방출되면 엄청나죠. 근데 이 어산물이 물론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절대로 수산물이나 어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추측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물을 떠먹는 사람도 있고 물을 마시겠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결국은 수산물이나 어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미리 미리 예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물, 어산물이 수입을 우리가 계속 방지하면 WTO에 아마 일본이 제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물론 안 먹으면 되죠. 수입해도.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뭡니까? 가공품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안 사 먹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공품, 우리 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에 들어가는 그런 가공품으로 만약에 수입이 되어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 크면서 계속 그런 게
그 계속 축적이 되어서 우리 나이쯤 되면 정말 시름시름 계속 면역 체계가 완전히 뭉개지는 그런 상황이 이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는 일본의 행위가 저는 일본 정부 그리고 도쿄전력이 그걸 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본 사람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일본 정부 현재 일본 정부, 일본 권력층들 그리고 도쿄전력의 그 회사의 자본가들 이런 분들이 정말 저는 슈퍼 사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대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돼라고 외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반대의 목소리도 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건 바로 수입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를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정책 시행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뉴진스의 뉴진스를 불렀습니다. 예, 뉴진스의 뉴진스 듣고 오겠습니다. Look at some new me, switched it up. Who's this? 우릴 봐. New jeans, so fresh, so clean. 얼마나 기다렸던 날 드디어 time to step out. 또 한 번 더 ready for sure to have some more. New hair, new tee, new jeans, do you see? New hair, new tee, new jeans, do you see? New hair, new tee, new jeans, do you see? New hair, new tee, new jeans, do you see? Make it feel like a game. Look at us, we go on and on again. We'll go on to the end. What we wanna do on and on again. Make it feel like a game. Look at us, we go on and on again. We'll go on to the end. What we wanna do on and on again. Look at the new me, switched it up. Who's this? 들어봐, new jeans, so fresh, so clean. 얼마나 기다렸던 날 드디어 feeling so right. 또 한 번 더 I need to know you want some more. New hair, new tee, new jeans, you and me. New hair, new tee, new jeans, you and me. New hair, new tee, new jeans, you and me. New hair, new tee, new jeans, you and me. 예, 뉴진스의 뉴진스 스스로 자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자뻑 우리 다른 말로 좀 속된 말로 자뻑이라 하고 우리 다른 용어로 하면 나르시즘이죠. 저는 적당한 나르시즘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오늘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방송 나가고 나면 저는 제 거를 억수로 많이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허무해 하면서 그리고 내가 뭘 실수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할 겸 해서 듣고 있는데요. 적당한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마음가짐은 중요합니다. 한 번씩 필요합니다. 너무 자기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슈퍼 샤이 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7월 3일은 우리가 국제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이었습니다. 비닐봉지 없는 날. 비닐봉지 없이 우리가 시장 바구니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즘 종량제 봉투 쓰지 않습니까? 차라리 종량제 봉투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 내가 산 물건을 담아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왜 하필 이 전 세계적으로 국제까지 붙여가면서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을 정했느냐? 쓰레기섬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한반도 남쪽 그러니까 한국 우리 헌법적으로 한국이라 하면 북한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한국이라고 하면 남한만 이야기되는 거죠. 남한 38선 2호. 근데 어쨌든 한반도 남쪽 부분의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 근데 지금은 14배가 되었습니다. 그 쓰레기섬이 14배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요게 해류를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아시죠? 미국 하와이 근처에 이 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해류들이 돌면서 정체합니다. 거기. 그래서 쓰레기들이 거기에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가 문제가 뭐냐?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되죠. 파도에 의해서, 그다음에 햇빛에 의해서 이것이 잘게 부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것을 누가 먹습니까? 물고기가 먹습니다. 그럼 그 물고기를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죠. 우리 밥상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만큼 먹는다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 5g. 바로 이 신용카드 한 장. 이 신용카드 한 장을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물론 이 먹은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의 90%는 용변으로 의해서 빠져나갑니다. 10% 정도가 우리 몸속에 남지요. 남아서 어디로 갑니까?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세포로 들어가죠. 혈액으로 떠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막는 것이죠. 그럼 동맥경화, 뇌졸중이나 이런 데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겁니다. 물론 술 먹고 담배도 마찬가지로 끈적끈적해 하긴 합니다. 당연히 하죠. 근데 이거는 내가 즐기기라도 하죠. 술이나 담배는 기호식품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먹는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은 누구나 먹습니다. 누구나. 특히 어산물. 그리고 어산물뿐만 아니죠. 이 미세 플라스틱이 땅에 버려지면 땅에서 잘게 미세 플라스틱이 배어서 누가 식물이 그걸 가져갑니다. 동물이 먹죠. 그러면 그 동물이나 식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축적됩니다. 그나저나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이 비닐 플라스틱이잖아요. 미세 플라스틱도 그렇고 갈수록 먹을 게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굶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뭐 하루에 한 끼 정도 이렇게 먹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뭐 택배 노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점심 먹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르면 또 일에 또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저는 아예 과일 2개 정도, 과일만 먹고 틈틈이 과일만 먹고 밥을 아침부터 아침 점심을 안 먹습니다. 저녁만 먹습니다. 물론 저녁은 그렇다고 폭식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먹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헐적 단식을 해서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완전히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원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거기가 바로 에너지 생산 공장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원래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사람을 형성하는 그 세포가 아니고 그 기관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기관입니다. 세균과 공생하는 박테리아와 공생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에너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모든 그 저장된 그 에너지들을 다 쓸 수 하면 훨씬 더 몸도 좋아지고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단식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또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하셔야 되겠죠.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 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음식물 20%를 줄이면 엄청나게 우리 전 국민이 20%만 줄이면 엄청나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합니다. 왜? 음식물을 만들 때, 그죠? 농작물을 만들 때, 키울 때, 그리고 가축을 키울 때
드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조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나가죠. 그리고 폐기할 때 썩으면서 또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다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 우리 건강하게도 좋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제 플라스틱에 관련된 거는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건 제가 조금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민석 씨의 예뻤어를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내겐 예뻤어.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너도 이제는 나와의 기억이 추억이 됐을 거야. 너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다 지나간 일일 거야.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먼저 생각해줬어. 아무 일 아니어도 미안해 고마워해주던 너 생각이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내겐 예뻤어.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아직도 같은 네 생각이 나. 어렵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Baby I know it's already over. 아무리 원해도 너는 이제 이미 끝나버린 지난 날의 한편의 영화였었단 걸 난 알아. 마지막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잘 지내라던 그 목소리, 그마저도 내겐 예뻤어. 내게 보여준 눈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 못난 것보단 예쁜 게 좋죠. 예, 예쁜 게 좋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예쁜 거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장점을 갖고 있죠. 철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예쁘게 만들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공을 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플라스틱은 주형만 잘 짜면 여러 예쁜 거를 많이 만듭니다. 그럼 이 플라스틱이 언제 생겼느냐? 예, 19세기 후반입니다. 처음에 당구공 아시죠? 당구 아시죠? 당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당구공을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거든요. 코끼리 상아. 옛날에 저 유럽 사람들이 코끼리를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아서 코끼리 뾰족한 거 있죠. 코 주위에 뾰족하게 놓은 그게 바로 코끼리 상아인데요. 그거를 채취하기 위해서 코끼리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 코끼리 상아를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코끼리 상아가 엄청나게 단단하고 좋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피아노 건반이라든지 아니면 머리빗이라든지 이런 데 만들어 사용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유럽 쪽에서 그때 유럽 사람들만 썼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안 썼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가격이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구공을 코끼리 상아 말고 딴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는 생각을 누가 했느냐면 독일 출신 인쇄업자입니다. 인쇄업자인 J.W. 하야트가 동생하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바로 이 플라스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났죠. 엄청납니다. 가격 무지하게 싸죠.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정말 예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안 쓰이는 데가 지금 현재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아까 제가 조금 노래 전에 제가 약간 말씀 잘못 드린 게 뭐냐면 현재 그 플라스틱 쓰레기 쓰면 14배가 아니고 16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2년 전에 14배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16배. 1년에 800만 톤 정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 제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직접 다큐 어떤 방송에서 직접 찾아가서 그 조사를 해봤답니다. 한 표본으로 좀 추출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3위에 해당됐습니다. 3위. 일본, 중국, 한국 3위. 왜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연안에서 떠내려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수출할 때는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놓으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버리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뭐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회용 비닐봉지만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그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거는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요즘은 뭐 큰 마트에서는 일회용이 지급되지 않는데 저 작은 뭐 편의점 있죠. 편의점에서는 아직도 비닐 봉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분이 그걸 주시더라도 안 합니다. 뭐 제가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 비닐봉지가 완전히 저는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플라스틱이 바다로 아니면 땅에 버려지는 것을 조금 막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만들 때 사용되는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폐기될 때 또 온실가스가 발생됩니다. 그것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환경 운동가가 되자, 저도 그런 대단한 환경 운동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물론 대단한 건 있죠. 저희 집에 태양광을 거금 들여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돈도 받습니다.
돈을 받으니까 또 설치를 했겠죠, 그죠? 뭐 단순히 제가 환경 운동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한 건 아니겠죠, 그죠? 돈도 받으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집집마다 태양광이 좀 설치되면 좋겠다. 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그까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일회용 비닐 봉지만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실천을 하면 우리가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노래 뭐 하나 듣고 올까요? 현재 저번 주도 그렇고 요즘 장마인데 엄청나죠. 비가 한 번에 저번 주인가 제가 택배를 배달하러 갔는데 비가 한 번 엄청나게 내린 적 있죠. 제가 그때 유배문학관 쪽에 제가 그 배달을 갔었는데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비가.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배문학관에서 잠시 쉬었다가 갔는데 또 금방 또 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날씨가 이 기상 이변이 이 보통 이게 지금 이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첫 번째 발생하는 게 극단적 기후입니다. 극단적 기후. 뭐 극한적인 기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변하는 거죠. 갑자기 날씨가 좋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갑자기 폭풍이 불다가 갑자기 맑고 이는 갑자기 어느 때는 덥다가 또 갑자기 춥고 요는 극단적인 기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꾸준히 오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이죠. 집중적으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막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사막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래가 땅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극단적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군데 내릴 때는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또 어떤 곳은 아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에가 계속 가뭄이다가 하루 만에 엄청난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페루 쪽은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기후가 계속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막화가 비가 안 내리는 곳은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사막화가 되면 농작물을 키울 데가 없습니다. 식량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은 결국 바로 여기 기상 이변인데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어떻습니까? 공기가 뜨거워지면 공기가 마음대로 막 춤추죠. 엘니뇨가 뭐였습니까? 엘니뇨가 남자아이라고 했죠. 남자아이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열이 많죠. 그죠?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극단적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극단적 기후를 잘 표현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이 노래를 선곡했는데요. 엔믹스의 롤러코스터 듣고 오겠습니다. Can't you see? Can't you see? 여기 모여봐. Chemistry 하는 나잖니. Jason me. 사람들 속에 우린 호기심을 느껴 그래 더 가까이. 상상 같은지 바짝 긴장해야 돼. 좋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의 달든 마음을 you should try. 잡아봐. Brad Pitt and Alice, Romeo and Juliet, 비슷한 beauty. 그래 여기 너의 자리. 고심장이 터질 듯, 먼저 버릴 듯, 벅찬 이 느낌. 한치 앞도 모르지. Shooting star roller coaster, right. 우린 바람을 갈라, so incredible. 달려 make me feel so high, 나나나. 지금 기분이 어때? How incredible. Let's ride, 꽉 잡아. Going down, going up with you. 가자, baby, let's go. 어느선 별조와 그 중에 별 하나. My dear. Shooting star roller coaster, right. 우린 바람을 갈라, so incredible. 달려 make me feel so high.
롤러코스터, 예, 롤러코스터 타면 재밌지 않습니까? 좀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롤러코스터 같다고 하면 굴곡이 많은 삶이죠.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떨 때는 꼭 부자였다가 또 어떨 때는 뭐 굉장히 가난했다가 뭐 이런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잘 풀리다가 또 어떤 일이 안 풀릴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면 아마 스트레스 쌓여서 탈모가 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암이 온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은 조금 편안한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남해로 이사 온 이유가 바로 그거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왔는데 예, 편안합니다. 지금 택배 노동도 너무 재밌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잘 컸고 아이들도 작은 학교에서 너무 잘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죠. 정말 저는 잘 왔다 생각을 합니다. 기촌에 관심 계신 분은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기촌하고 나서 5가족을 기촌시켰습니다. 5가족. 제가 직접 시킨 건 또 있긴 하지만 주로 오시면 제가 같이 놀아주고 막 같이 구경도 시켜주고 막 놀아주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가족이 기촌하는데 제가 관계를 했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촌하겠다 하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거 남해로 오십시오. 남해군으로 오시면 제가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잘 기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제가 뭐 돈을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주는 한 잔 사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이디오크러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디오크러시. B급 영화인데요. 이디오는 이디어트, 바보라는 뜻입니다. 이디어트의 뜻이고 크러시는 어떤 공화국, 뭐 정부를 뜻할 때 뭐 이런 크러시를 씁니다. 뭐 또 데모크러시, 예,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 요런 식으로 크러시라는 단어가 뒤에 붙으면 무슨 정부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디오크러시는 바로 바보 정부라는 뜻입니다. 바보 국가라고 뭐 해석해도 되겠죠, 그죠? 바보 정부인데 어떻게 바보 정부냐면 우리 인간들이 바보로 진화하는 겁니다. 세월이 계속 그러면서 우리가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뇌는 계속 발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즘은 휴대폰,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 뭐 소위 AI라고 합시다. AI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기억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생긴 덕분에 우리 친구들 전화번호 기억하지 않죠. 그렇죠? 거의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제 전화번호, 본인의 전화번호도 까먹을 때가 또 있습니다. 번뜩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마눌님, 우리 아이들, 제 휴대폰 번호 모릅니다. 그죠? 이걸 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컴퓨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그냥 저장하고 우리 머리에 두지 않죠. 그러게 이게 아마 더 발달하면 AI가 더 발달하면 어찌 보면 정말 이런 바보로 우리가 진화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요. 어쨌든 요 영화의 주인공이 남녀가 나옵니다. 남녀 이 두 분은 바보가 되어 가기 전에 실험을 한 2년 정도 뭔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냉동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분들이 500년 뒤에죠. 500년 뒤에 깨어납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본데 원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천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그 시대에 지금 시대로 갑시다. 지금 시대에서는 조금 똑똑한 편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천재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500년 뒤에 모든 사람들이 바보가 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깨어났다. 이분들은 뭡니까? 슈퍼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천재였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막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거의 이 바보 공화국에서는 줍지를 않습니다. 거의 다 버립니다. 쓰레기하고 삽니다 그냥.
그러니까 쓰레기 산이 막 있고 엄청난 이 쓰레기인데 그 중에 쓰레기 대부분 뭡니까? 플라스틱 아니겠습니까? 플라스틱. 예, 엄청납니다. 그거를 이 영화를 보시면 바로 이 쓰레기, 플라스틱의 문제점. 우리가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결국 쓰레기 씀이 지금 얼마큼 됐다고요? 우리나라 면적의 16배가 되었습니다. 계속 800만 톤씩 쌓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씀. 바로 이런 이 영화의 그 상태와 똑같아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머리는 바보가 아닌데 우리 삶은 바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을 합니다. 이 영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나름대로 B급입니다. 뭐 이렇게 진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액션이 뭐 거창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본다면 훨씬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 없이 보셔도 됩니다. 그냥 보셔도 이 영화 자체가 워낙 좀 웃깁니다. 많이 웃기. B급 영화들이 보통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웃는 과정 속에서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영화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이디오 크러쉬입니다. 이디오 크러쉬. 바보 공화국, 뭐 바보 정부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김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이찬혁 비디오가 불렀습니다. 쉬운 얘기.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떤 모습이 날 흔들고 있는 것일까. 두 번 다시 내게 없을 것만 같았던 맘, 설마 지금 내게 찾아온 건 아닌지. 오랜 내 기다림 속에 항상 서있던 사람, 그건 네가 아니었는데. 함께했던 날들 그 많은 기억, 사랑은 그렇게 웃고 있는데 얘기하지 못한 내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울고 있는지. 함께했던 날들 그 많은 기억, 사랑은 그렇게 웃고 있는데 얘기하지 못한 내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울고 있는지. 익숙해진 말 그 쉬운 얘기, 왠지 너에게는 쉽지가 않아. 오랜 시간 날 길들여왔던 사랑이란 기억을 잊지 못한 걸.
쉬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뭐 우리가 후쿠시마 그 원자력 핵발전소가 폭발할 때 당연히 뭐 방사능 핵종, 다핵종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쉬운 얘기 해드릴게요. 그때 뭐였습니까? 동일본 지진이었잖아요. 지진 때문에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 핵발전소가 폭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동일본 지진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이 됐죠. 그것이 태평양으로 갔습니다. 태평양.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6배가 있다 했죠. 거기에 쓰나미가 발생될 때 쓰레기더미, 일본에 있는 쓰레기더미죠. 일본 애들이 버린 아니면 지진에 의해서 막 모여졌던 그 쓰레기더미에 여러 동물들이 거기에 있었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300여 종의 동물의 시체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쓰레기 더미를 타고 지금 현재 많은 동물들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캘리포니아, 미국의 서부죠.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쓰레기 더미에 40여 종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그죠. 플라스틱을 먹고 있겠죠. 그 쓰레기 더미에서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니까 그걸 먹겠죠. 어쨌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플라스틱을 먹는 동물들이 계속 진화되면 어떤 동물들로 변할지, 어떤 모양을 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영화에서 무서운 동물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런 동물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는 뭐 단순한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을 정해서 그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회용 비닐이라도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플라스틱은 반드시 분리배출할 때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 가지 플라스틱을 어떻게 분리배출하는지, 또 어떻게 또 업사이클링, 재활용이죠. 업사이클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셔야 되겠죠. 물론 구독, 좋아요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고 제 동영상을 이전 거를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은 거 이것만 극복하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작은 후쿠시마 오염수, 핵 오염수의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계속 먹고 있습니다. 계속. 일주일에 몇 그램요? 5g. 신용 크기 한 장을 일주일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좋은 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뜻돌씨의 5번째 봄 듣고 오겠습니다. 꽁꽁 얼은 수돗물을 마셔야지. 이 겨울의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 다음엔 봄을 데려온다면서 저처럼 얼어서 고집을 피우네.
나의 봄이여 일만 송이꽃이 피어도 내겐 당신이란 숫자가 셀 수 없이 너무 그다워 다섯 번째 봄. 예, 다섯 번째 봄. 예. 봄 하니까 제가 이거 원래 계담 조선계담 요걸 하나 빠져먹었네, 그죠? 조선계담이 제가 이 영화하고 좀 연결해서 영화 이디오 클러시라고 하는 영화와 연결해서 차원 이동을 경험한 두 선비라고 하는 계담. 요즘 뭐 차원 이동 뭐 이렇게 뭐 타임머신 이런 거 있잖아요. 요는 영화들이 현대인들이 상상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요 이디오 클러시 영화 보시면서 우리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한 번 더 느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날을 정하지 말고 매일매일 일회용 비닐봉지만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실천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버리시면 그것이 땅에서 썩으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죠. 바다로 가면 또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밥상으로 다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담배꽁초도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담배 불 붙은 상태에서 물론 요즘은 장마 기간이라서 불날 확률은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에 자꾸 그렇게 버리는 것이 버릇이 되면 결국은 잘못해서 날씨가 굉장히 건조할 때 또 버려서 산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해군은 시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담배 꽁초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절대로 버리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선계담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